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앞으로 우리 동네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규제와 공급 등 지속적인 안정화 노력에도 왜 일부 지역은 더 비싸지는지,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경제 이슈를 실생활 전략으로 분석해 드리는 경제부 이부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수요를 누르고 서울시는 공급을 풀려고 하고 시장은 새 아파트 부족에 시달리는 구조입니다. 대출은 막히고 세금 부담은 남아있고 자금 조달 검증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평범한 실수요자는 서울 진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서울 핵심지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원인일까요? 사고 싶은 사람이 줄어도 팔고 싶은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처럼 사람들이 끝까지 갖고 싶어하는 입지는 규제가 강해질수록 매물이 더 잠겨버립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 집값이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은 맞는데 왜 현실과는 다른 걸까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발표한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 인허가, 공사비와 분담금 등 갖가지 허들이 존재합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계획과 사업성 보전 개수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해도 공사비가 오르고 자금 조달이 막히면 실제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차가 바로 서울 집값의 하방을 막는 힘입니다. 전세시장도 중요합니다. 전세시장은 매매 가격을 받치는 바닥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 이후에 사람들은 더 안전한 아파트 전세로 몰렸습니다. 실거주 압박이 강해지면 투자자가 내놓는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결국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는 마르는데 핵심지는 신고가가 나오는 기형적인 시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지방은 서울 규제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대출이 막히고 수도권 핵심지가 너무 비싸지면 일부 자금은 지방광역시 핵심지로 움직입니다. 정부가 공기업 이전이나 균형 발전 정책을 구체화하는 지역은 기대감도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방 전체의 회복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지방 부동산의 진짜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인구와 일자리입니다. 사람이 줄고 젊은 층이 빠지고 기업이 떠나는 곳은 금리가 내려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건 지방시장은 서울보다 오히려 더 냉정하다는 겁니다. 서울은 입지가 조금 애매해도 도시 전체의 수요가 받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다릅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역세권 신축, 대형 병원, 학군, 산업단지 접근성이 있는 곳만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외곽 나홀로 아파트, 구축단지, 일자리가 약한 지역은 반등장이 와도 회복이 늦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건 지방 내부의 격차입니다. 같은 부산, 같은 대구, 같은 대전 안에서도 자산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시장은 서울이냐 지방이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핵심 입지인가 아닌가로 갈립니다. 서울은 거래량 절벽 속에서도 좋은 입지가 더 비싸질 수 있고 지방은 일부 거점 도심만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집값은 희망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 일자리,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를 실생활 전략으로 분석하는 경제부 이부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질 좋은 해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